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연말 특집 인터뷰를 이번 주에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빅데이터도 있었고 또 경제, 부동산 진단도 있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정치권 이슈를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계속 나오시던 우리 훌륭한 연사신데요.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정치 분석과 전망의 일타 강사. 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새해를 맞는 것. 자, 뭐 특별히 뭐 이 연말, 연초, 첫날 뭐 계획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하게는 없고 제 애가 내년에 학교 가거든요. 네,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네네. 조금 이렇게 긴장되는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예. 학부모의 네. 학부모의 이제 임무로 접어드십니다. 새해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네. 자, 보면 올해도 다사다난이 정치권도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경제, 사회, 국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결국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연말 연초에 뭐 올해 있는 일 이런 걸 질문을 받으면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최근에 가까운 게 크게 느껴지고 맞아요. 한 1월, 2월에 큰 일이 있었어도 옛날 일 같이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이제 정치 이벤트들의 결국은 핵심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가지고 네. 정권이 바뀐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네. 있는 것이고 여야의 그리고 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여소야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여야의 갈등이 네. 벌어지는 국회에서의. 것이고. 예. 야, 지금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딱 짚어주셨어요. 3월에 대통령 선거, 5월에 이제 취임식이 있었고 네. 정권 교체, 그 사이에 두 달 인수위 시절에서도 뭐 매일 뉴스는 쏟아졌고요. 네. 6월에 지방선거. 있었고. 자, 선거 이후로도 정치권 이벤트가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주목해 본 것은 여당 내의 갈등, 야당 내의 갈등도 또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인 게 있고 조금 미시적인 게 있을 네. 텐데 구조적인 걸로 보자면은 여소야대라는 부분은 네.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하다. 것들. 그리고 또 격차가 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패배한 사람이 석패한 사람이 곧바로 또 올라왔잖아요. 링 위로. 그랬죠. 그 두 가지 부분 여소야대라는 부분하고 격차가 아주 작았다라는 부분이 네. 이제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인 네. 것이고 좀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정치 경험도 없고 해서 좀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 그리고 야권에서 보면은 대선에서 그래도 진 사람이고 책임져야 되고 좀 리스크도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바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거기서부터 네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소거법을 해보면 네네. 뼈대가 남는 건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선의 결과, 네, 또 승자와 패자의 각각의 그렇죠. 뼈대 구조가 지금 여와 야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토대를 이루고 있기도 하고 네. 그 자체가 또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근데 딱 이제 이 촉이 좋으신 우리 윤태곤 실장님께서 2022년을 기억한다 그러면 보통 연말 연초 교수신문들이 뭐 사자성어 뽑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올 한 해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올 한해는 그러니까 불안정, 흔들렸다. 그리고 이게 3월에 대선이 있고 5월에 대통령 취임을 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반기로 가면 조금 안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요 한 3주 한 달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반등에서 한 40%. 네네네. 보편적인 대통령들이 조금 안 좋을 때 네.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중에 중이라고 해야 될지 중에 하라고 해야 될지. 예. 근데 아까 6월 지방선거 때 기세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앞선 거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7, 8, 9, 10 좋아야 되는데 아주 안 좋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되게 특이했던 거죠. 이례적인 거다. 예. 근데 그걸 이제 불안정이다. 그렇죠. 전국의 불안정. 자, 정치권에서 뭐 가장 주목받은 한 인물 그러면 올해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일 네.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 이제 8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불안정한 전국이라든가 지방선거 또 압승을 했고 그런데 지금 국회는 국정을 밀어줄 수는 없는 분위기. 네. 야당이 다수당.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8개월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우리가 뭐 좋을 때 보면요. 왜 좋아? 하면
좋으니까 좋지. 아.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싫으니까 안 좋지 이런단 네. 말이에요. 네네네. 고리가 형성돼 가는 네.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네. 뭐 삐거덕거리고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네. 뭐 조금 뭐 큰 실수 작은 실수 같은 거 자꾸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윤 대통령이 뭐 보수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네. 혹은 보수 후보인데 진보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 자꾸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돌아가? 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을 하게 되고 위축되고 실수가 잦아지고 실수하면 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식이고. 비난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대통령실은 위축되고. 네. 그게 또 뭐 이런 요인도 크겠죠.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작은 사람이니까. 네네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은 뭐 옛날에 정치 구단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명언 같은 거 남긴 거 많아요. 네네네. 뭐 소나기는 맞고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뛰어가봤자 비 더 맞는다.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보십시오. 최근에 한두 달 보면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민주노총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의 비판이 높아져요.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네.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뭐가 잘 안 돌아가잖아. 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판과 갈등이 있더라도 말하자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조금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실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비판받는 것보다 그렇죠. 내용으로 정책적인 걸 가지고가 되는 거죠. 그런 또 변화가 있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이제는 좀 보수적인 정책으로 호불호가 갈린다. 그렇죠.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자, 요거 이제 대선인데요. 윤석열 후보 48.56%, 이재명 후보 47.83%, 0.73%포인트에 1%포인트가 안 되는 박빙의 차이였어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내가 패배한 야당 후보 찍은 지지자들은 지금 뭐 정권 교체된 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하는 게 또 다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팽팽한 구도가 진영 대결로 지금 흘러가 있는데 우리 정치권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 대선에서 한쪽은 한 표도 이긴 거지. 한 표도 이긴 거죠. 그리고 진쪽은 물론 불복할 수는 없지만 내심 승복이 안 되는데 네. 그 연장전이 사실은 지방선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좀 갈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승부가 나버렸죠. 그렇다면은 대선의 표가 컸던 간에 새 대통령, 새 정부는 일 열심히 하고 네. 야당은 또 야당대로 추슬러라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었는데 네네.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거 뭐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물러나 있을 필요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갔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 우리 정치가 늘 최악이다. 제가 한 20년 동안 보면은 매년 최악이다 그러는데 매년 지금 이게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고 우리가 저 나라 따라가야 돼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인구가 꽤 되는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뭐 영국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도 영국 총리 바뀌는 거 보십시오. 영국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사당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들이 다 그러하다.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인류가 좀 되게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대평가로만 보면은 뭐 크게 더 나빠진 건 아닌데 근데 남의 일은 남의 일이고 그렇죠. 우리 일은 우리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승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정치 불신 혐오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두 사람 올려가지고 뭐 한번 엎어봐라. 네네네. 세 사람이 하면 잘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이제 뭐 양쪽 다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를 오래 한 분들
경력이 높은 분들이 다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냐? 네. 그것도 아니란 그것도 말이에요. 아니죠. 이게 네. 세계와 한국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에요. 네. 자, 이건 지금 인류사적, 세계적 트렌드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서 우리가 뭐 특히 우리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도 없지만 정치 수준을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이게 만족할 수는 우리만 없다. 너무 이런 거다라고 네. 해서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래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윤 실장님이 잠깐 이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해서 요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3일 최근에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2%, 부정 평가는 56.6%.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글로벌 트렌드다 얘기를 하시니까 절대평가는 의미가 없고 상대평가인데 우리는 또 우리 정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정치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애증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하고 또 비슷한 세대인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치면서 네. 이게 힘들게 오면서 좀 진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괴감에 빠지지 마라 그러셨지만 더 나아져야 하는데 이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이 지지층 정치 계속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심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 한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우리 정치의 특징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여야의 수장이 윤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리더들만의 문제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네네. 이 정치 경험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양쪽의 지지자들이 리더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분들이 뭐 김영삼, 김대중 네. 이런 분들처럼 오래 바닥에서부터 정말 자기 인생과 네네. 이걸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모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죠. 또 과거에 무슨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처럼 총칼 들고 자기들은 자기 목숨 걸고 권력을 뭐 찬탈한 사람도 아니란 조직의 말이에요. 수장도 아니었고. 네. 근데 사람들이 네. 이 분을 밀어 올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맞아요. 양쪽의 책임이 좀 같이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양쪽의 책임이 같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초유의 일인 게 현직 대통령은 이 국회의원 의정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초선. 민주당 대표는 네. 초선이 된 그렇죠. 거죠. 대선 끝나고 나서야 대통령이 됐으면 또 이제 의정 경험 없는 대통령이 없겠죠. 자, 그래요. 자, 이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정치적인 결단, 아름다운 합의,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론을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래도 최소한 소통과 협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뭐 지지자하고 리더가 결국은 한 고리를 형성해 있는 네네. 거다. 책임의 부분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최근 몇 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여야가 한 두세 가지 타결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타결을 네네. 했고 국정조사 삐걱거리지만 네네. 국정조사 타결했어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타결하면은 박수 받기도 하고 네네. 아, 역시 고생했다. 근데 타결하면 욕 먹어요. 아, 자기 지지층들한테. 왜 양보했느냐? 아, 그렇죠. 왜 굴복시키지 못하고. 근데 네네. 이거 다 알아요. 어떻게 굴복을 시킵니까? 네. 여소야대죠. 네. 근데 대통령은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쪽이 한쪽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네네. 거예요. 네. 근데 자꾸 굴복시키라고 하고 또 거기 이제 강경파하고 뭐 영합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또 정치인들은 아니 나는 할 수 있는데 쟤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흔들어 상대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부 흔들기. 자기 편에 대한 그렇죠. 이제 주류 진영을 네네. 이렇게 흔드는 거 그리고 흔드는 사람들끼리 또 주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물건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죠. 어제까지 쟤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상종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 악수하고, 하면은 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당황스럽죠.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자, 바로 뭐 어제도 아니고 직전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요. 서로와 저 상대는 진짜 상종할 수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국회의장 뭐 이렇게 불러서 중지하고 합의로 타결하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과 타협을 통한 이제 결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그래도 내년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내년이 정치적으로 제일 큰 특징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선거가 없는 한 해. 네. 근데 저는요 지금 윤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너무 희망하지만
3월 8일에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는데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총선 1년 전이라 그렇죠. 총선은 내년이 되면 다음 해가 되지만 한 1년여 남지만 또 총선 놓고 달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내년도 정치권 전망을 한번 쭉 해주시죠. 거시적으로. 뭐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년 이맘때 보면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제 희망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권 같은 경우에 이제 전당대회 지금 뭐 윤심 논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죠. 근데 이제 여당의 이제 당 대표는 어쨌든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총선 승리를 하려면 여당 내에서 지금 이야기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MZ 세대 수도권 회복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MZ 세대하고 수도권 회복하려면 네. 지금 하는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된다. 전당대회 때까지는 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말하자면 실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당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진다, 뭐 개과천선한다가 아니라 네. 이게 일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돼 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니까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견제하는 게 주 업무긴 하지만은 오랫동안에 야당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검수완박 꼬리표 같은 거 내년엔 떼야 되거든요. 네네네. 여당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강한 야당이라는 프레임이 잡히면 총선 때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네네네. 그럼 양쪽 다 지금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어쨌든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경쟁이 내년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이유가 네. 싸움의 수준이, 비판의 수준이 높아졌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야가 내년에 싸울 거예요. 하지만 그 수준과 싸우는 운동장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판을 있다. 바꾸면서 조금은 향상될 수 있다. 자, 희망을 섞어서 내년도 전망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또 그렇게 아니할 수 없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좀 저점을 찍고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신년 기자회견은 아직 예정이 없어요. 네.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한다. 자, 키워드는 이미 우리가 들은 겁니다. 3대 개혁. 여기에 더해서 제도약.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물연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노동계에 대해서 또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준비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이 좀 강한 기조, 강경 기조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뭐 예컨대 무인기에 대해 가지고 대비하고 철저하게 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인기를 못 날아오게 하든가 오면은 잡든가 해야지 계속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뭐 민주노총하고의 갈등 같은 것도 뭐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이미지 안 좋아진 지점도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박수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럼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는 대로 이중노동시장을 개혁한다.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싸움이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글로벌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성과가 뭐 완전하게 좋은 성과가 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단계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런 기조로는 더 많이 올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지금 이제 뭐 40% 초반 뭐 이렇게 되니까 40대 후반 50대 올라가려면 계단을 하나 더 넘어야 되는데 그 계단을 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손바닥 위에다 뭘 올려놓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었든 경제 지표가 향상이 됐든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뭐 이제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자, 정당 이야기도 해보죠. 이제 민주당과 지금 뭐 국민의힘의 격돌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계속되고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를 가지고 또 집안 싸움이 참 볼만했어요. 올해는 의견들이 제각각이니까. 이 사이에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멀어져서 무당층이 많이 늘었다. 그 마음 줄 정당이 없다. 이거죠, 현재 상황. 그렇죠. 또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년 연말부터 각 당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죠. 곧바로 지방선거 있었죠.
보통 국민들은 정치적 에너지를 많이 투여해놨어요. 맞아요. 지금 좀 쉴 때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축구로 비유해 볼게요. 네. K리그 각 팀에 이제 강한 서포트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우리 월드컵 때 원하는 이제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던 국민들이 확 몰리죠. 우리는 월드컵 최종 예선부터 해서 월드컵까지 막 힘을 쏟았어요. 네. 월드컵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각자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뭐 야구도 보기도 하고 농구도 네. 보기도 하고 할 시즌이에요. 네. 근데 지금 K리그로 돌아와가지고 막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서포트들은 막 죽을 똥 살 똥 서로 싸우고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은 사실 한 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근데 내년 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또 총선. 아, 그렇죠. 뭐 이제 월드컵은 아니지만은 뭐 올림픽이 됐건 그렇죠, 이제 이런 게 그렇죠.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올라가는 비유시네요. 거죠. 월드컵은 승자가 네, 하나지만. 그러니까 무당층이 높아지는 부분이 이제 네. 구조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 예. 한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여야가 포지티브한 싸움을 못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쁜 놈 경쟁을 하잖아요. 맞아요. 대선도 뭐라고 그랬고. 이야기하면은 서로 반사신공입니다. 네가 더 잘못했어. 저쪽이 뭐 더 이야기하면은 얼마 전에 너가 그랬잖아. 네. 라는 식이니까 뭐 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네거티브 경쟁에서 어떻게 포지티브 경쟁으로 이제 전환할 것이냐. 자, 지금 이제 일단 내년 딱 시작되면 3월 8일이 전당대회인데요. 국민의힘 집권여당. 근데 3월 8일이 3월 초니까 실제로 한 두 달이란 말이요. 새해 딱 시작되면. 자,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을 바라보고는 중도층 타겟 또 수도권 타겟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이 친윤, 비윤, 반윤 경합인데 윤심이 결정적인 변수입니까? 전당대회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 룰이 이제 당원들이니까 100%. 이제 윤심이 이제 크게 이제 좌우하는 건 맞겠죠. 근데 100% 대통령이 뜻한 사람대로 된다 그런 거하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 이변이라기보다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은 어떤 대표를 원할 것인가? 당 대표로. 대통령하고 그래 너무 싸우지 말고. 네. 사이도 좋게 지내고 근데 대통령한테 때로는 할 말도 하고 뭐 이건 아니다. 네. 너무 바깥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야기 좀 설득도 할 수 있고 노련하게.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윤심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한테 윤심이 같다라고 하면은 쭉 그렇게 따라가겠죠. 회의 받아들일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전혀 아닌데 네네. 저 사람은 하는 쪽으로 윤심이 가면은 그거는 뭐 풍파가 벌어지겠죠. 오히려. 격전이 벌어지겠죠. 네. 격전이. 자,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또 윤 실장님도 진단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일단 흐름으로 보면 친윤 인사들로 이제 당이 어쨌든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1년여 후에 총선인데 친윤 인사들이 주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약간 아까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었는데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런 대표를 원할 것이다. 네네네.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네네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대선 때부터 뭐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걸 봤을 보여온 때 모습이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 뭐 저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각각의 그렇죠.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좀 짚어볼게요. 민주당도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계속되고 이 사법 리스크 아는 채 지금 현재 체제로 2024년 총선까지 달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할 계제는 아닌 거고 하여튼 갈등은 계속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내우와 외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외환은 검찰 문제 아니겠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내우는 이래가지고 되겠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럼 두 가지 방향인데 이것도 자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이 제대로 지도부가 굴러가겠냐라는 질문이 내부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냐. 강경 지지층들 위주
유튜브 언론 뭐 이제 이런 데들 위주 그다음 뭐 이제 윤석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집회에 이제 참여하는 의원들 뭐 이런 위주로 되겠냐. 뭐 퇴진 집회 뭐 이렇게 불리죠.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또 모아진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옹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점점 불안해질수록 외환이 강해질수록 뭔가 강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다면은 외환과 내후는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게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제 당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야권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 분명히 있죠. 그런 이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은 단일 대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정확하게 뭐 재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자, 사실 또 이재명 대표 외에 대체제가 있느냐 이것도 뭐 쉽지 않아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안 됐습니다만 좀 뭐 주목할 만한 이제 대체제 됩니까? 복권도 안 됐고 대체제라기보다는 어떤 뭐 마중물 내지는 상징적 효과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여당하고 야당은 좀 다른 게요.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정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야당은 조금 이렇게 책임 부분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또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야당은 사람 없으면 사람 생겨요. 이재명 대표도 불과 뭐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이었죠. 그리고 좀 뭐 거칠고 뭐 이런 분이었잖아요. 근데 대선 경기지사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을 보면은 사람이 없어 이러지만 좀 제가 볼 때는 권력의 진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없어지면은 누군가 할 거예요. 자, 권력에는 진공이 없다. 그 빈자리가 그냥 있지 않다. 누군가 채운다. 특히 이제 야당이 더 그렇다. 그렇죠. 보면 또 민주당도 뭐 바로 직전 정부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문정부와 민주당의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이재명 대표가 순항한다기보다 이제 난항을 겪고 그래도 다시 이제 중심을 잡을 것인지 뭐 아니면 이제 난항을 겪다가 아예 안 좋아질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쭉 나올 거예요. 또 나와야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잘 되냐 마냐를 떠나가지고 경쟁 구도가 형성돼야 되니까 대체제가 되든 경쟁자가 되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 친노로 돌아가자, 친문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뭐 간판이라도 새롭게 해야죠. 혁신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실장님 새해도 건강하시고 자주 오셔서 또 새해 진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단수를 좀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9단, 10단.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요즘 뭐 알파고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인데 사람은 딸리죠. 자,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